안녕하세요. 진아입니다. 25년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오늘 접수하다 보니까 벌써 2월 10일이더라고요.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죠? 네. 여러분들의 시간도 어느 순간 이렇게 소스라치게 놀랄 만큼 빠르게 흘러가고 있나요? 저만 그런 걸까요? 네, 여러분들은 어떤지 좀 궁금하네요. 오늘 이렇게 영상을 킨건 친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영상을 켰어요. 제가 상담에 관련된 질문도 많이 받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사람을 대하고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환자에게 친절해 보일 수 있을까요? 친절하게 얘기하는 게 어떤 걸까요? 라는 고민을 얘기하시는 선생님들도 많거든요. 내 나름은 친절하게 하는데 실장님이 혹은 원장님이 혹은 환자들이 왜 이렇게 친절하지 못해? 혹은 왜 이렇게 퉁명스럽게 얘기해? 뭐 화났어?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얘기해? 막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나는 친절하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더 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고민들을 얘기해 주실 때가 좀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영상에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설 지나고 출근했을 때 저희 원장님이 어떤 에피소드 하나를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딱 듣고 우리 상꼬미들하고도 같이 이렇게 공유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갑자기 카메라를 켰어요. 얘기를 좀 하면서 우리 친절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원장님이 아주 오랫동안 한 헬스장을 회원을 끊어서 이제 다니고 계시대요. 근데 설이 지나고 그냥 평소처럼 그 헬스장을 간 거예요. 근데 회원을 이렇게 끊어서 다니는 곳은 뭐 카드든 아니면 안면 인식이든 어쨌든 입출입 기록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그 행위를 하잖아요. 그래서 원장님도 이제 들어가면서 그 카드를 이렇게 딱 기계에다가 찍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뭔가 평소와 다른 느낌이시더래요. 그 카드 찍는데 기계 오류인가 보다 이러고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그 헬스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앞에 관리하시는 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안내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 안내하시는 분이 이제 원장님 뒤에다 대고 끝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게 설 연휴 그 마지막 날인가 그랬기 때문에 오늘 헬스장이 끝났다는 얘기인가? 뭐지? 하고는 이제 뒤돌아보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또 끝났다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이 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끝났다고요. 이러시더래요. 약간 퉁명스러운 어투였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원장님이 기간이 끝났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혹시 제가 등록해야 되는 기간이 끝났나요? 등록을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네. 그 기간이 끝났다는 거죠. 이용 기간이. 그래서 원장님이 그러면 재등록할게요 라고 하고는 이제 재등록을 하고 다시 이용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운동을 하시면서 기분이 좀 나쁘셨대요. 그 상황이. 그러면서 그분이 되게 불친절하게 느껴졌대요. 그 상황이 기분이 나쁘면서 저 사람 왜 저렇게 불친절해? 조금 더 친절하게 얘기해 줄 수도 있었잖아 라는 생각이 드시면서 원장님도 순간 나도 병원에서 환자랑 얘기할 때 조금 더 말을 잘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에피소드를 이제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직원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사람은 왜 불친절하게 느껴졌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친절하게 느낄 수 있을까? 라는 거에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했던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 사람 나름은 친절하게 했는 걸 수도 있다. 그 사람은 끝났어요 라는 그 말에 많은 게 내포되어 있을 수도 있다. 기간이 끝났어요. 그러니
하실 거면 다시 재등록하고 이용하셔야 돼요. 이 모든 게 그 끝났어요에 함축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 사람 생각에는 지금 끝날 게 그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끝났다고 얘기하면 기간이 끝났다고 알아야지. 그럼 기간 말고 더 끝날 게 뭐 있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예요? 뭐가 끝났다는 거지? 라는 주어가 없잖아요. 그러니 그냥 팩트만 얘기하니까 말하는 사람은 그 속 내용을 알지만 그래서 이것만 얘기하면 되지 뭘 더 얘기해. 끝났다고 하면 그건 줄 알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얘기했는 걸 수도 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모른다는 거죠. 기간이 끝난 건지 오늘 해슬장 영업이 끝난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만 알아요? 말하는 사람만 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를 할 때 말을 할 때는 핵심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팩트를 물론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그거와 더불어 해야 하는 말이 있다. 왜? 혹은 무엇 때문에? 라는 근거를 얘기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보통 우리가 예약 잡을 때 데스크에서 이렇게 뭐 불친절해요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사실 바쁘니까 우리가 뭔가 예약을 잡을 때 환자는 이날 이 시간에 예약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데스크에서는 그날 예약이 너무 빡빡해. 그래서 그날은 예약이 안 돼요. 뭐 전화로 안내를 하던 대면을 하던 안 돼요 라는 얘기를 하면 불친절하게 느낄 수 있으니까 그날 예약이 어려워요 라고 단어를 바꾸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런 것들 얘기 들으시는 분들이 그날 어려워요 라고 단어를 바꿔요. 근데도 듣기에 뭔가 퉁명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고 안 돼요보다는 어려워가 조금 더 차갑게 느껴지기는 하죠. 하지만 뭔가 내가 말하는 투가 그때는 어려워요 이게 아니라 그냥 안 돼요를 단순히 어려워로 바꾸면 그날은 어려워요 이건 똑같이 투명해지는 거거든요. 단지 단어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근데 환자에게 그날은 예약되신 분이 2분 정도 계셔서 환자분이 진료를 같이 예약을 잡아드리면 대기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시간대는 힘드실까요?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알려주는 시간대가 있으면 좋겠죠. 만약에 2시 예약을 해주세요 그랬는데 2시에 예약 좀 힘들 것 같아. 근데 3시 반은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2시에는 지금 예약을 해드리면 진료를 정상적으로 좀 보긴 힘드실 것 같고 오래 기다리셔야 돼서 예약 환자분이 다 마감된 상황이라 혹은 원장님 수술 중이어서 그 근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왜 그런지, 왜 예약이 안 되는지. 그래서 대기가 좀 길 것 같아 예약의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3시 반은 좀 편하게 진료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혹시 3시 반은 힘드실까요? 라고 환자의 상황을 한 번 더 물어본다면 똑같이 안 돼요, 어려워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이렇게 뭔가 그 상황을 안내해 주는 사람과 어떤 사람이 조금 덜 차갑고 덜 퉁명스럽고 조금 더 따뜻하게 친절하게 느껴질까요? 여러분도 생각해보면 아마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때로는 이런 얘기도 해요. 너무 바쁜데 언제 그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해요? 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팩트를 앞에 얘기를 하면 돼요. 그때 예약을 해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이미 원장님 수술 환자분으로 예약이 잡혀 있어요. 그 시간은 이미 다른 진료 환자분 예약이 잡혀 있어요. 이렇게 왜냐하면을 붙이면 돼요. 그땐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땐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근거를 얘기를 해주셔도 환자가 듣기에 똑같은 어투를 사용하더라도요. 말투를 사용하더라도 네, 조금 더 친절하게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내가 평생 동안 쓴 말투를 바꾸기는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말투를 바꾸려고 막 가식적으로 네, 어머 그러셨군요.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연기자가 아닌 이상, 대본이 있는 게 아닌 이상 막 이런 뭐라 그래야 될까요? 연기 지도를 받지 않은 이상 그거를 바꾸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꿨던 건 말의 구조를 바꿨던 것 같아요. 팩트를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매 순간들이, 그래서 늘 팩트를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왜 그런지에 대한 것을 얘기를 드려요. 환자의 성향에 따라서 환자분이 뭔가 여성분이고 대화하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장황하게 풀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때 예약을 희망하시는군요. 근데 그때는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조금 어려운데, 이렇게 뒤에 팩트를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공감을 우선시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공감을 먼저 해주기를.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조금 급하고 빨리빨리 뭔가를 해야 하고 이런 성향의 환자분이시라고 하면 앞에 팩트를 먼저 얘기해요. 아, 그때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뒤에 그 근거를 얘기를 하는 형태로 말의 구조를 바꿨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환자분들이 친절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말한다라는 거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금 이 상황을, 그리고 지금 어떠한 그런 것들을 환자가 이해할 수 있게끔만 얘기해주면 내 말투가 조금 퉁명스러워도 불친절하게 느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표정이라든지 억양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이 막 사근사근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예쁜 말. 저희는 서울 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는 경상도니까 말 자체가 억세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상도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이 느꼈을 때 무조건 다 불친절할까요? 아니란 말이죠. 네. 그 특유의 억양이나 특유의 말투나 이런 것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개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색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누구와 싸우려고 이렇게 덤벼들 때 하는 말투는 조금 거세게, 억세게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일상적으로 하는 말들인데, 내 성격이 조금 이렇게 툭툭 뱉는 성격이어서 사근사근 얘기를 못해서, 그러면 나는 늘 불친절한 사람이야?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거기에 이렇게 빠져들어서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내가 말투를 바꾸지 못하고 나의 이런 그런 억양이라든지 이런 거를 쉽게 바꾸지 못한다면 말의 구조를 한번 바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쉬운 건, 왜냐하면, 네, 그 이유를 얘기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그 헬스장 아주머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꾸면 친절하게 저희 원장님 느꼈을까요? 네, 감이 오시죠? 끝났어요가 아니라 이용기간이 종료됐네요. 이용하시려면 재등록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재등록하시겠어요? 라고 얘기했다면 말이 조금 퉁명스러웠어도 불친절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분 나쁜 상황까지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물론 거기에 플러스해서 어투나 이런 게 정말 예쁘면 너무나 좋겠지만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을까요? 저 역시도 말투가 좀 세거든요.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하지만 저 실장 되게 불친절해 라는 얘기 잘 안 듣는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기계적이야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리고 말이 너무 억세 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왜냐면 경상도 말인데다가 또 그 대구 말이었거든요. 대구 말이 조금 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제 말의 구조를 바꾸고 이게 억양이나 이런 걸 바꾸기는 정말 너무나 어려웠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제 억양은 재밌는 억양이 되었더라고요. 어느 순간 제가 말할 때 나오는 그런 사투리적인 억양은. 그렇지만 그것들이 불친절의 요소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말의 구조를 바꿔보세요. 그러면 네, 조금은 따뜻한 사람으로, 조금은 친절한 사람으로 다가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혹시 너무 단답적으로 말의 구조를 이렇게 막 팩트만 얘기를 한다거나 바쁘다는 이유로 아니면 뭔가 딱딱딱
끼어넣어서 얘기하지는 않나.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말이 세더라도 이렇게 약간 뭐 억양이 아니면 혹은 말의 톤이 높더라도 친절하게 네, 느낄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짧은 영상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다 담지 못하기 때문에 또 이면적인 얘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혹시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에서는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의 구조를 바꿔서 환자와 또 주변 사람들과 친절한 말을 하는 그런 상담가가 또 그런 의료인이 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게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